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필립입니다. 이번 영상은 켄 피셔의 역발상 주식 투자에서 얻은 지혜들 공유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책 속에서 찾은 문장들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초기에는 막대한 비용과 시행착오가 발생하며 성과는 적은 법이다. 월마트도 수십 년이 걸렸다. 투자에 있어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코인이든 본인이 선택한 방식으로 긴 호흡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음을 책 속에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문장은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대중매체와도 관련된 것인데, 시장은 정부 프로그램에 관심이 없다. 정부의 자금 지출은 항상 비효율적이었다. 미국은 아직 부채 문제에 시달리지 않는다. 이는 시장의 위험이 아니다.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를 다투는 정치 문제일 뿐이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정부의 자금 지출에 대한 비판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은 미국에서도 정부의 자금 지출이 훌륭하지 못함을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대중매체에서는 국가 부채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지만 미국도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생긴 빚들을 아직까지 상환하지 못했음에도 부채 문제에 시달리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를 다투는 정치 문제에 우리의 투자를 걸 수는 없습니다. 오로지 시장을 믿고 현명한 선택을 내리면 투자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다룰 책 속의 주제에 대해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교과서는 치워라. 켄 피셔는 교과서에서 등장하는 이론보다는 자신의 실수에서 배울 때 투자에 성공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전문가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의 견해는 대중매체를 꽉꽉 채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의 견해가 맞을 때보다는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점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현명한 시장은 전문가들의 견해와 이론보다는 스스로 모든 뉴스들을 반영하여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연준 의장도 그리고 한국의 한국은행 총재도 대한민국, 미국의 경제를 모두 예측할 수는 없고 올바른 처방법을 내릴 수도 없습니다. 그들 역시 마찬가지로 맞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의 견해가 통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켄 피셔는 첫 번째 이유로 교과서 이론은 이미 주가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식 용어인 펄을 가지고 예를 들고 있었는데, 펄가 낮다고 높다고 위험한 것도 안전한 것도 아니다 라고 켄 피셔는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강세장에서는 펄은 상승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실적보다 주가가 먼저 반응하기 때문이죠. 실적이 주가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강세장에선 펄가 상승합니다. 하지만 약세장에서는 펄은 하락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약세장에서 주식을 사야 할까요? 켄 피셔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펄을 가지고 주식을 매수해야 된다, 매수하지 말아야 된다 라는 이론은 시장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펄을 가지고 투자에 성공하시는 전문가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처럼 켄 피셔는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켄 피셔는 펄은 중력처럼 한 방향으로 흐르는 성격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극단치들의 혼합된 숫자일 뿐이고 대중매체의 과장보도와 교과서 탓 때문에 사람들이 펄을 맹신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이론을 의심하고 자신의 견해를 갖춰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대중매체의 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경 코리아 마켓에 나온 기사인데 올해 1월 20일에 나온 기사입니다. 퍼가 7.4배 지나친 저평가, CJ제일제당 저점 매수해야 라고 NH투자증권 보고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헌데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것처럼
2023년은 전 세계가 다 약세장으로 시작한 해입니다. 이 상황에서 누가 퍼가 낮다고 해가지고 강심장의 마음으로 쉽게 저점 매수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퍼에 너무 많은 기대를 걸어서는 안 된다고 캠피셔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교과서의 이론이 통하지 않는 이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과연 소형주는 우리를 위한 것인가? 라는 건데, 캠피셔의 견해는 소형주, 대형주 어느 쪽도 우세하다고 보기 어렵다입니다. 그 이유는 국가에 따라서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섹터에 따라서 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우세한 쪽이 계속해서 바뀝니다. 따라서 선택은 10중8구 투자가의 스타일에 좌우될 것임을 캠피셔는 명심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소형주라고 해서 위험한 건 아니고 대형주라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교과서 이론이 통하지 않음에도 왜 이론은 사라지지 않을까요? 그 이유를 캠피셔는 노벨상 수상자는 영웅으로 취급하고 기업의 CEO는 악당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의 인식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실무 경험보다 화려한 학벌을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현실 세계에서는 학벌이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시장은 투자자의 학벌이나 경력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의 판단이 옳은가만 따질 뿐입니다. 캠피셔는 이론과 현실이 다른 것을 버냉키의 2008년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재할인율은 연준이 은행에 대출할 때 적용하는 금리이고 연방기금 금리는 은행들 사이의 대출 금리입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연방기금 금리를 재할인율보다 높게 설정합니다. 그에 따라서 은행들의 수입이 증가하고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2008년 버냉키는 재할인율을 연방기금 금리보다 높게 설정했습니다. 따라서 경제는 더욱더 악화되는 것이죠. 캠피셔는 연준이 나쁘고 무능력해서 이런 실수를 범한 것이 아니라 연준 사람들이 은행과 기업에서 실무 경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처럼 실수를 범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교과서보다는 실전에서 우리는 더 큰 학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처럼 초보자들은 교과서 이론도 믿으면 안 되고 도대체 누구에게 배워야 할까요? 캠피셔는 이 책도 버리라 라고 책에 적었습니다. 그 이유를 워런 버핏 케이스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워런 버핏은 컬럼비아 대학생이었지만 그의 지식 대부분은 벤저민 그레이엄에게서 배운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쓴 책을 찾아서 그들의 지혜를 배워야 한다고 캠피셔는 말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직접 스승을 찾아야 하는 미션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교과서 이론 또는 새롭게 등장하는 책의 이론들은 빠르게 주가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시장에서 효과가 계속 유지되는 기법은 오르면서도 인기가 높지 않은 기법인데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를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좋아하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과식할 일이 없는 거죠. 삼겹살 좋아하는 사람에게 삼겹살 먹지 말라고 하면 싫어할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삼겹살을 먹지 않음으로써 그는 과식하지도 않고 술도 덜 먹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캠피셔는 교과서는 다 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시장의 본질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낡은 방식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말을 가슴 깊이 새겨야 됩니다. 고전을 읽고 고전을 통해서 전설적 투자가로부터 그들의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역사를 반복할 수밖에 없고 역사를 알면 대중매체 과장보도에 휩쓸리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전설적 투자가들이 실전에서 얻은 지혜들은 그 어떤 투자 지침보다도 강력할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캠피셔의 역발상 주식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투자에 있어서 정답은 없습니다. 역발상 주식 투자에 나오는 지혜들도 여러분에게 맞는 것만 취사 선택하시고 계속해서 여러분의 투자 스타일을 개발시켜 나간다면 훌륭한 투자자가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응원하고 저 역시 계속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자료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필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